K-Food Fast to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 40분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메인 제목이고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Key Insights from Japan and Beyond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은 K-Food, 세계로 가는 길, 일본과 세계의 세계를 통해 답을 찾다. 좀 제목이 좀 너무 폼나죠? 제가 이 제목을 유 교수님한테 전달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준비하지?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잡아가지고 이 내용을 메꾸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 생각을 좀 정리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시간을 가지게 돼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뭐 나중에 그 질의응답도 있고 하니까 그때 얘기 많이 나누시고요. 그리고 이게 K-푸드의 세계화에 조금이라도 일조가 되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까 나고야 상가대학을 했는데 NUCB라고 합니다, 영어로. 나고야 유니버시티 오브 커머스 앤 비즈니스인데 주로 학부에서 마케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즈니스 스쿨이 있습니다. MBA 학생들인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이 그 언더그레이지 학부 캠퍼스고요. 나고야 시내가 아니고 나고야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좀 그 교외 쪽에 있는 약간 시골 풍경이 나는 그런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즈니스 스쿨 캠퍼스입니다. 비즈니스 스쿨답게 나고야 중심부에, 아주 중심부에 큰 빌딩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비즈니스 스쿨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양쪽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 소개 간단히 했고요. 한국에서는 한국 음식을 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 음식을 와쇼쿠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일식이라고 하는데 와쇼쿠란 말이 더 보편적이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은 여러분 와쇼쿠 좋아합니까? 일본 식사 좋아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물어보면요, 일본 식사 와쇼쿠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많이 좋아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도 한식 무진장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한류를 들여왔고 한식의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한식을 좋아하고 한국 사람도 일식을 좋아하고 이게 왔다 갔다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일본식 한식하고 와쇼는 공통점, 다른 점도 많지만은 공통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메주를 가지고 간장, 된장을 만들죠. 일본에도 똑같이 간장은 쇼유라 그러고 된장은 미소라고 합니다. 한국에 라면이 있죠. 일본에는 라멘이 있습니다. 라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부인데 일본은 도후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김밥, 여러분 김밥 좋아하시죠? 김밥이 요즘에 뭐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 일본에도 김밥이 있습니다. 이거는 막기 스시라고 했죠. 일본 스시가 있는데 스시 한 종류가 막기 스시입니다. 이거는 이 그림은 대막기 스시라고 해서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일식 식당에서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식과 와쇼쿠는 되게 공통점이 많다. 근데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그 음식 문화, 음식 산업이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양 국가 다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통점입니다. 한식도 해외에 나가려고 그러고, 와쇼쿠도 해외에 나가서 뭔가 비즈니스 찬스 잡으려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경쟁자죠. 그 현대하고 토요타하고 경쟁하듯이. 그 다음에 한국 한류 콘텐츠가 있죠. K 콘텐츠, K 드라마. 일본에는 애니메가 있습니다. 아니메. 이 경쟁하는 거죠. 해외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세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한식하고 와쇼는 서로 좋은 관계인 것 같지만은 해외에 나가면 경쟁자입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주로 비즈니스 케이스를 활용합니다. 그 하버드 비즈니스 퍼블리싱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전 세계 유수한 대학교에 비즈니스 케이스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칭을 해가지고 이 과목에 맞는 케이스를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궁금해가지고 이 하버드 비즈니스 퍼블리싱 사이트에 가가지고 과연 와쇼쿠의
일본 음식과 관련된 케이스가 얼마나 있을까? 그걸 한번 서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케이스가 가메다 세이가라는 일본의 전통적인 과자 메이커거든요. 케이스가 먼저 등장했고, 키코만 아시죠? 키코만이라고 간장 만드는 회사거든요. 키코만 케이스도 벌써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케이스에 등재가 돼 있어가지고 이걸 그 하버드 스쿨이나 다른 학교에서 케이스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 아시죠? 이 학교의 케이스에도 이거는 다마고야라는 것인데, 이번에 런치박스니까 오벤토 파는 곳인데 이게 비즈니스 케이스로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비 스쿨이라고 캐나다 유명한 학교죠. 이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쁘도라는 라면 가게가 있습니다. 이쁘도의 케이스가 등재되어 있고, 대충 찾아보니까 한 12개, 순간적으로 찾아보면 12개 나오더라고요. 또 궁금하잖아요. 한국 한식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서 결국은 찾은 게 이겁니다. CJ 제일제다. 일본 영어로는 CJ 푸드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 보세요. 2024년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케이스로 선택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의미가 있죠. 처음입니다. 처음.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15년 전에 이 케이스가 다 등록이 돼가지고 세계 학교에서 다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버드 경영대학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대로 처음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이건 한식의 세계화 과정에 대해서 그냥 업계가 아니라 학계에서 이걸 선택한 거잖아요. 되게 의미가 있다, 되게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있습니다. 여기 미슐랭이라고 하면 저는 미슐랭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개가 된다는 거는 세계적으로 그 퀄리티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 식당에 대해서. 그래서 또 궁금하잖아요. 과연 뭐 비교하는 건 좋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해서 뭔가 자기 위치를 포지션을 아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식 식당하고 와쇼쿠 식당하고 한식 식당하고 몇 개 정도 한국에 있는 식당, 일본의 식당, 미슐랭에 몇 개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일본에는 1061개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며칠 전. 한국은 234개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 타이완도 찾아보고 홍콩도 찾아보고 싱가포르도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다 뭐 미슐랭에 등록된다고 그게 대단한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이정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이게 한국 음식이 되게 그 가치가 있는 음식인데 이게 왜 미슐랭 그 평가단에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 한식에 대한 PR 홍보 활동이 좀 부족했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충분히 더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맛집 많잖아요. 한국 맛집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와쇼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와쇼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식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음식만 생각하잖아요. 먹는 음식만 생각하는데, 와쇼쿠의 정의는 되게 광범위합니다. 일본의 식재료 생산하고 가공하고 조리하고, 그 다음에 식사와 관련된 기술, 지식, 관습, 전통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적 실체를 와쇼쿠라고 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래서 이게 2013년에 그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고, 이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그 프랑스 요리, 지금 그 유네스코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요리가 프랑스 요리하고 멕시코 요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지중해 요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와쇼쿠라고 합니다. 근데 지중해 요리 같은 경우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 다 포함하기 때문에 모로코, 알제리, 뭐 스페인, 이태리 뭐 이런 나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특정 나라만으로 해서 이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거는 전 세계로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요. 프랑스, 멕시코, 그다음 와쇼쿠인 거죠.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013년을 계기로 일본 와쇼쿠가 전 세계적으로 좀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보면은 2023년 현재 전 세계 일본 식당은 한 18만 7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 국내 당연히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2010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딱 10년 전쯤에 그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가 됐죠. 그 후로 이렇게 발전을 한 거죠. 10년 사이에 3배가 증가됐다라고 합니다. 이거 됐고, 중국이 7만 8천, 미국이 2만 8천, 한국이 한 1만 8천 개 정도 와쇼쿠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뭐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만 아니라 그 중동에서도 붐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도 이렇게 진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식당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참고로 한국 식당입니다. 이거는 좀 뭐 5년 전 데이터인데 2020년 기준으로 해서 4만 개 정도가 한국을 제외한 해외에 한국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2011년도 한 10년 전에 비해서 4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수적으로 보면은 일본 식당에 비해서 열세지만 그 증가 속도에서 보면은 만만치 않죠. 한국 식당의 증가수가 뭐 와쇼쿠에 비해서는 되게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도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요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역적으로 아시아라는 나라 지역적으로 바로 가깝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음식이 매우 많아요. 뭐 다른 분야 많지만, 그래서 전제하니까 와쇼쿠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 길어온 글을 살펴보면은 향후에 한식이 나갈 방향을 뭐 좀 힌트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그 강연을 제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순서는 일단 와쇼쿠는 뭔지, 아까 정의는 내렸는데 특징이 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왜 와쇼쿠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하는 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요. 와쇼쿠는 식사가 거기에 끝나는 건가? 또 다른 파급 효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 사회적인 파급 효과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둘러보고요. 또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식의 세계화는 방향인데, 아마 오늘 얘기는 1번부터 4번 와쇼쿠이 메인이 되고, 한식에 관한 얘기는 좀 시간적으로 할애가 많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얘기 끝나고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더 발전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럼 아까 와쇼쿠에 대한 정의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와쇼쿠라는 하는 거는 식사만뿐이 아니라 일본의 식재료 생산 가공 조리, 그 다음에 식사와 관련된 기술, 지식, 관습, 전통을 모두 포함한다. 이 포괄적인 사회적인 실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와쇼쿠의 특징, 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합니다. 가치를 인정한 겁니다. 이 특징이 뭔지를 한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일본이 그렇게 큰 나라 같지는 않는데 북쪽에 홋카이도가 있죠. 쭉 내려오면은 도호구 지방 있죠. 그 다음에 간동 지방 있죠. 그 다음에 간사이 지방 있죠. 간사이 지방 중에 주부 지방, 제가 있는 곳이 주부 지방이거든요. 나고야, 그 다음에 오사카, 그 다음에 이제 쭉 시코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더 내려가면 규슈 지방이 있고, 그 오키나와까지. 이게 되게 깁니다. 의외로 북쪽에서 남쪽까지 비행기를 타면요 4시간 걸려요. 4시간. 시차는 없는데 되게 길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연 환경이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어떤 다양성 있는 재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일본 음식은 이 재료들을 따로따로 조리를 합니다. 재료를 살리는 그런 조리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썩는 문화인데 일본은 썩지 않고 그 맛을 살리는 그런 조리 문화, 그런 게 일본의 요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어떤 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식상을,
일본 식사의 가장 기본이 이치주 산사이 일즙 삼치라고 합니다. 일본도 똑같이 한국처럼 밥을 먹거든요. 밥을 제공하면은 밥하고 국이 따라옵니다. 국이 따라오고 반찬이 세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치주 산사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이상적인 그 영양의 균형이 맞춰진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요리는 장수에 도움이 되고 일본에 장수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다 음식의 어떤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에 도움이 되고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이게 아마도 한식하고 좀 다르고 다른 나라 음식하고 다른 점인데 좀 아름다움을 표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시 특히 자연을 활용한 아름다움, 계절의 변화 표현이라는 게 일본 음식의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게 있습니다. 뭐 계절에 맞는 꽃이나 그 잎으로 우리를 장식하고 마찬가지로 식기 장식품도 계절감을 많이 나타내는 게 세 번째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한국도 비슷한데 설날 연중 행사들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그다음에 뭐 지인들 간에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지역사 유대감을 강화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 네 가지 특징이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이치주 산쇼크 산사이 이치주 산사이라고 해가지고 밥이 있고 그 다음에 국이 있고 그리고 세 가지 반찬 중에서도 메인 반찬이 있고 사이드 반찬이 있고 메인 반찬은 연어구이가 되겠죠. 이게 되게 소박하면서도 일본의 전형적인 그 식사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그림들은 정말 아름다운 표현, 계절감 표현하는 그런 게 되었고 하나 일본의 그 와쇼크의 특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두 가지 일본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세치 요리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오세치 요리 이게 이제 오세치 요리고요. 그 아까 계절에 맞는 요리라고 했는데 계절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는 게 세치. 우리나라 절입니다. 절. 똑같은 뜻이죠 한국말하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오를 붙여가지고 개명은 오를 붙여서 오세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계절이 변화 중에서도 새해, 해가 바뀌는 게 신년 새해에 먹는 음식입니다. 그걸 오세치 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특별한 시기에 담아가지고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음식을 나눠 먹는 가족의 건강과 번영, 풍작을 기원하는 그다음에 새해의 기운을 담는 의미를 주는 오세치 문화는 일본의 마음으로 전승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그림 소개했는데 왼쪽 이런 종류가 있는데 오세치 요리는 일본 사람이면은 새해에 되면 모두 다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그리고 이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방 구매는 안 되고 집에서 만들 수가 없는 요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 달 전부터 주문을 받아가지고 주문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왼쪽 거는 아주 일본의 유명한 호텔에서 제공하는 오세치 요리. 아마 가격으로 따지면 몇십만 엔, 한국으로 한 100만 엔 넘는 그런 수준의 오세치 요리가 되고요. 오른쪽은 편의점, 콤비니에서도 오세치 요리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일본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 명절날, 새해 첫날 고향에 못 가는 사람 많죠. 혼자 살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이런 사람들도 오세치 요리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좀 싸구려죠. 1,000엔, 2,000엔 정도 오세치 요리를 주문해가지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치 요리는 새해가 되면 일본의 모든 사람이 먹는다. 일본의 하나의 문화다라고 보시고요. 두 번째가 가이세키 요리 들어보셨죠? 네. 아마 이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가이세키 사진이고요. 이거는 코스 요리입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연회용 코스 요리고요.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수치적으로. 근데 가이세키 요리가 이거 한자 보시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가이세키 요리 이런 한자가 있고 뭐 돌을 품어 안는다. 이거는 불교에서 나온 식사라고 합니다. 그 차도 차도할 때 하기 전에 차를 마시기 전에 어떤 식사를 제공하는 가족 식사를 가이세키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그 기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런 회석 같은 가이세키 요리인데 이게 더 이제 현재 가이세키 요리가 가장 높은데 격식 높은 접대 요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무가의 예법을 바탕으로 한 요리인데 일본의 어떤 정식 상차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게 또 두 번째 한자의 가이세키 요리. 근데 요즘 현재 들어가지고는 이 두 가지 구별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가이세키 요리 첫 번째 가이세키 요리가 차를 즐기기 위한 요리라면은 두 번째 가이세키 요리는 술을 즐기기 위한 요리다. 그러나 현대 들어서는 이 개념이 애매모호해져 가지고 양쪽 다 고급 레스토랑 가더라도 이 양쪽 다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일본 식당 예약하는 사이트거든요. 첫 번째 일본 요리 소시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한자를 두 개 다 쓰죠. 그러면서 제공한 음식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대충 가격을 보니까 저녁에는 한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이렇게 싼 가격은 아니죠. 점심은 6,000원, 7,000원, 8,000원 정도. 한국으로 계산하면 10배 정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더 고급, 동경의 긴자에 있는 더 고급 가이세키 요리집이 되겠는데 4만엔, 5만엔 수준 되니까 40만원, 50만원 정말 고급 요리죠. 이거는 평생 한번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세키 요리는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순서에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코스는 어떤 맛의 조합을 생각해가지고 짜여진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먹는 게 맞고 먹다 보면은 이제 여러 명이서 먹기 때문에 내가 좀 스피드가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기가 다 먹기 전에 이거 먹기 전에 다음 요리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남은 요리를 서둘러서 먹을 필요는 없고 같이 나온 요리하고 같이 한꺼번에 즐기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세키 요리는 일본의 계절감하고 비적 감각하고 어떤 예절, 현대 문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와쇼쿠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오세치 요리, 가이세키 요리는 아마 1년에 한 번 먹을 만큼 오세치 요리 1년에 한 번이죠. 가이세키 요리는 거의 먹는 기회가 없겠죠. 이거는 그냥 시그니처 요리로서 소개를 드린 거고요. 이런 요리 나오는데 이게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닌 게 아니고 다 순서대로 나온다. 이게 가이세키 요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세키 요리를 통해서 요리의 맛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를 느끼는 그런 게 있고 첫 번째 눈으로 한번 맛을 본다고 합니다. 눈으로 맛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으로 맛을 확인하는 그런 게 가이쇼쿠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서 먹기도 전에 만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치 요리, 가이세키 요리 이거는 정말 먹는 기회가 너무 적은 거고요. 이외에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스시 아시죠? 스시 있고 그다음에 덴푸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의 요리로서 가장 보편적인 요리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일반적인 서민적인 요리가 있습니다. 캐주얼한 요리. 카레라이스, 라면, 그 다음에 우동, 규우동, 그다음 최근에 오니기리가 또 그렇게 인기랍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한 오세치 요리, 가이세키 요리부터 해서 이런 오니기리까지 다양한 요리가 있다. 그럼 와쇼쿠가 왜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걸까요? 한국하고 한식하고 비교해서 저는 한식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와쇼쿠도 좋아하지만 한식이 더 특징이 있고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이걸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와쇼쿠는 인정을 받았고 그럼 와쇼쿠가 왜 세계에서 인정을 받은 것일까요? 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걸까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케팅을 공부했으면 아실 텐데 마케팅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가치 제안이라는 게 나옵니다. 가치 제안, value proposition. 그래서 마케팅에 4P가 있죠. 그리고 product, price, promotion, 뭐죠? 플레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프로덕이잖아요. 프로덕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마케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덕에 더 중요한 거는 그 프로덕이 가지고 있는 가치잖아요. 가치. 사람들이 프로덕을 사는 게 아니라 프로덕 안에 숨어 있는 가치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그 와쇼기라는 거는 일단 프로덕트의 밸류 포지션이 매우 명확하다, 매우 유니크하다, 그 인정을 받았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균형 잡힌 영양과 계절의 맛이다. 두 번째가 자연을 존중하며 아름다운 식문화 조화가 된다. 세 번째가 공동체 유대감. 별로 큰 우리나라 한식하고 차이가 없는 것도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밸류라는 거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보다도 상대방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일본의 와쇼쿠라는 거는 이런 밸류를 가지고 있고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인정받은 일본의 와쇼쿠가 세계인의 머릿속에 포지션이 돼 있어요. 아, 일본 와쇼쿠 하면은 진짜 건강에 좋고 아름답잖아. 아름답고 그 다음에 안심하고 음식이라는 건 안심하고 안전해야 되는데 믿을만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급스러워. 고품질이야. 이런 이미지로 세계인의 머릿속에 와쇼쿠에 대한 포지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쩌면 가장 크죠. 그래서 와쇼쿠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아닙니다. 그 밸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 나가면은 현지의 문화, 현지의 조화, 현지의 음식 문화, 현지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손이 말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이죠. 로컬라이제이션. 일본의 맛을 무조건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음식 문화에 어울림을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음식은 아니지만 사케. 그 사케를 넣어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랄 음식이 유행인데 하랄 인증을 받은 일본 차. 이런 게 다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본질적인 와쇼쿠의 본질적인 맛, 스토리, 경험하는 가치는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이미지 전략이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와쇼를 먹는 거는 그냥 뱃속에 뭔가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입니다. 경험에 의한 브랜드예요. 음식은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맛을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게 일본 와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음식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와쇼이 전달하고자 한 음식의 이미지를 정말 잘 조화롭게 조합하는 그런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죠. 소셜미디어는 당연히 한식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일본 음식은 되게 아름답고 오밀조밀하는 그런 면도 있고 아기자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소셜미디어 어떤 인스타그램이랄지 이쪽에 올리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비주얼이랄지 맛, 건강함 이걸 전달하는 메시지로서 소셜미디어를 되게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와쇼이 성공함으로써 파급 효과가 나는 건 좀 대단합니다. 음식만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라는 큰 덩어리로 생각하면은 다른 분야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됐고요. 예를 들면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특히 남미 쪽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번 원피스나 어떤 김연의 칼날 이런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와쇼쿠를 좋아한다라는 사람이 되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는 관광객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올해만 해서 3천만 명 왔다 그럽니다. 3천만 명. 앞으로 10년 후까지 6천만 명까지 늘린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일본을 방문하는 이유로서 일본 음식을 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뉴는 스시 덴푸라 같은 어떤 연의 요리가 있지만 일반적인 아까 소개드렸던 규동이랄지 우동이랄지 라면이랄지 이런 것도 요즘 외국인 사이에 정말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일본의 오니기리를 먹으려고 오니기리가 가게마다 다르거든요. 그 조리법을 배우려고 일본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TV에 소개되기도 하고
또 일본의 라멘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라면 투어를 하기 위해서 일본은 그 외국인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특집을 만들어가지고 상영을 해줍니다. 요즘에는 오니기리가 무진장 인기가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즐기는 캐주얼 메뉴 인기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음식을 생각하면 또 따라하는 게 있죠. 술하고 음료죠. 일본 사케, 일본 차, 그리고 일본 위스키가 세계 5대 위스키에 속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스카치, 아이리시, 아메리칸, 캐네디언 다음으로 5대 위스키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급 효과가 다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식재료, 그 다음에 어떤 조리기구 이런 것도 덩달아서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일본 정부가 요즘에 힘을 받았어요. 힘을 받아가지고 농수산물 관련 어떤 수출을 계속 늘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 라멘 말씀드렸는데 라멘, 이쁘도란 라멘 들어보셨죠? 한국에도 진출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다시 퇴출했다고 들었는데요. 이쁘도는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라멘 체인입니다. 그래서 이쁘도가 일본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라멘집이라는 거는 원래 약간 좀 지저분하고 그리고 남자들이 먹는 음식이고 빨리 인스턴트 간편식으로 먹고 나가고 그런 문화였는데 이쁘도가 그걸 다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매장 인테리어를 싹 바꾸고 매장에 들어가면 재즈 음악이 나와요. 재즈 음악이 나오고 그냥 세련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여자들 혼자 가기가 좀 뭐랄까 꺼려한 그런 게 라면집이었는데 이쁘도 라면은 그냥 여자분들도 혼자도 갈 수 있고 친구들이 갈 수 있고 그런 분위기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 이러한 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수비층을 확보하는데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만 성공한 게 아니라 해외 진출도 많이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200개, 280개 정도 이상 있고 지금 반반이 국내하고 해외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미국으로 처음 진출했어요. 뉴욕 맨하탄 이스트 빌리지에 이쁘도 뉴욕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쁘도의 해외 진출 첫 사례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공을 했는지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일단 해외 진출할 때는 대도시 매장을 오픈해서 도회적인 트렌드, 일본의 어떤 이미지와 맞게 갔겠죠. 도회적인 트렌드,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확 잡고 그 다음에 아까 뭐 뉴욕, 런던, 파리, 싱가포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 매장은 직영으로 운영했죠. 중요하니까. 나머지 이제 아시아 매장은 좀 매장 수를 빨리 늘리게 돼서 직영으로 안 하고 라이선스 계약 형태를 통해서 매장을 늘려갔다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 라면 업계의 스타벅스다. 스타벅스가 뭡니까? 스타벅스는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에요. 집하고 직장하고 서드 플레이스, 제3의 장소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고, 그러니까 이쁘도도 똑같은 개념으로 라면 업계의 스타벅스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라면 플러스 알파입니다. 뉴욕에는 웨이팅 바를 뒀어요. 일본의 라면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웨이팅 바를 둬가지고 그 메인, 그러니까 자기가 좌석에 안내되기 전에 벌써 여기서 맥주 한잔 마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라면 다이닝 형태를 거기에서 그 술과 안주, 라면 이외에도 다양한 안주를 제공해서 술 마시다가 안주 먹고 마지막에 라면을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문화를 제시해가지고 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쁘도의 뉴욕이나 이쁘도 파리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저렴한 한 1,000원 내고 라면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많이 들여서 다이닝하는 장소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데서 시간을 충분히 즐기면은 한 사람인가 5만 원, 6만 원이 나온다 그러나요? 10만 원이 훨씬, 둘이 가면 10만 원 훨씬 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쁘도의 성공은 라면이라는 거는 라면이 아니고 라면입니다. 라면은
일본의 어떤 가치잖아요.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고 위에다가 현지 문화, 현지 소비 문화를 반영한 현지화가 있었다. 그래서 성공했다. 그래서 현지화된 다이닝 문화를 제시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입구도 저편이고요. 입구도 유적입니다. 다음 저기 분위기 다르죠? 입구도 파리에서 2명이서 식사를 했는데 80유로가 나왔습니다. 80유로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얼마 정도 하죠? 한 12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만족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떠나는 그 유튜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입구도 소개를 했는데 입구도만이 아니라 이번 와쇼구에 대한 어떤 성공이 왜 했는가를 정리하면은 일단 독특한 가치가 있다. 인정하는 가치가 있다. 독특하지만 인정받는 가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가 되었다. 그를 계기로 해가지고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게 얼마 안 됩니다. 10년 전입니다. 15년, 2013년이니까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음식이라는 거는 문화상품이잖아요. 현지의 문화를 반영하지 않으면은 로컬화를 안 하면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로컬화 전략을 실시해서 새로운 음식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두 번째 성공 이유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 성공을 해놓으니까 정말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난 거죠. 파급 효과는.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많이 얘기했는데 세 가지로 했고요. 그건 좀 새로운 관점입니다. 새로운 관점인데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가 일본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스타벅스가 일본에서 왜 성공을 했는지 그걸 또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스타벅스도 밸류가 있습니다. 가치. 스타벅스가 제시하는 가치라는 것은 세 가지로 이야기 됩니다. 일단은 고품질의 커피죠. 미국의 스타벅스에 첨삭했을 때는 이런 프리미엄 커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커피라는 거는 50센트, 1달러, 뭐 진짜 노동자들이 먹는 아침에 먹는 건데 스타벅스가 새로운 커피 문화를 제시한 거죠. 2불, 3불을 내도 사람들이 마셔요. 카페 오리랄지, 뭐 카푸치노 그런 개념도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양질의 커피 원두를 통한 프리미엄 커피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매장의 분위기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제3의 장소를 제공한 거죠. 거기 가서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래 머물러.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바리스타하고 친밀도, 고객하고 바리스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추구해서 가는 고객들이 특히 이제 단골 손님들은 그런 게 많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이름 기억해주고 컵에다가 잘 이름 써주고 이런 게 또 그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거죠. 이게 세 가지 성공 요인입니다. 이 가치가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도 성공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로컬라이제이션인데 글로벌 브랜드의 글로컬라이제이션이에요. 스타벅스처럼 확실한 밸류가 있는 그런 브랜드도 일본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일본 진출하면서 일본 소비자에 대한 어떤 조사를 무진장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게 말차, 호지차. 이건 한국에도 팔죠. 이제 현지의 입맛에 맞게 메뉴를 개발한 거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좀 덜 달콤한 음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당도도 물론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저 음료 사이즈도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트렌타라는 게 있는데 트렌타 없애고 벤티가 제일 크고 쇼트라는 걸 처음으로 도입한 게 일본입니다. 아마 한국하고 똑같은 걸 거예요. 쇼트, 톨, 그라운데, 벤티는 한국하고 똑같은데 이번에 일본에서 개발된 게 한국에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로컬 매장의 건축이죠. 정말 스타벅스 교토 가보셔야 한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스타벅스 2세 친구라고 있는데 다 현지 로컬 전통 양식 가옥에다가 스타벅스를 입점을 시킨 거죠. 이것도 하나의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벅스 가면 머천다이즈 팔죠? 머천다이즈 파는데 이것도 로컬화 전략에 맞는
머천다이즈를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게 이제 지모토 메이드 CD라고 하는데, 지모토라고 하는 거는 일본어로 로컬이라는 뜻입니다. 지역, 지방, 로컬, 지모토 그런 뜻인데, 그 각지의 지역 산업과 소재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머천다이즈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에 오카야마 현이 있는데 오카야마에 그 자기 도자기 만드는 것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지 로컬 업체와 장애인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머그컵을 개발했어요. 이렇게 머그컵을 개발해가지고 오카야마 비젠 지역에서 판매를 하죠. 한 가격을 보니까 7만 원 한국 돈으로 7만 원, 8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진 않죠. 왜? 장인들이 만든 거니까. 진짜 도자기거든요. 그래서 싸진 않는데 이것도 되게 호응이 좋고 또 지역 경제 발전, 로컬의 어떤 를 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있을 때 일본의 일본의 그 자치단체는 총 47개입니다. 47개로 일본말로 해서 도도후켄이라고 하는데 한 개 동경도, 그다음 홋카이도, 오사카 후, 교토 후가 2개, 그 다음에 43개 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7개의 지역 단체를 상징하는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판매를 했었어요. 이것도 되게 로컬라이제이션, 그 지역에 유명한 뭐 과일이 있으면 그 과일을 만들어가지고 프라푸치노를 만들고. 그래서 스타벅스가 일본에 성공하는 거는 단지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밸류만이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이 따라줬다. 그래서 일본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배경 지식이 있고요. 이러한 걸 가지고 그럼 한식을 세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어떤 결론 내는 건 아닙니다. 결론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1년도인데 오래되지 않았죠.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인가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식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힌트 내지는 새로운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제목입니다. How Korean Food Philosophy Can Develop as Connect 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Value라는 단어하고 We need more than ever 여기에 집중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알기편으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은 2021년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한국 음식은 최근 수년간 미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얻고 있어요. 하지만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보기로는 지금 더 필요한 건,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한국 요리가 대담하고 만족스러운 요리라고 했는데 이 요리 뒤에 담긴 가치라고 했습니다. 가치라고 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와닿는 말인데 가치가 뭔지를 생각해 바라는 얘기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인기가 좀 올라간다고 만족하지 말고 가치를 좀 찾아봐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한국 요리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과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 음식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고 또 지형에 맞는 해산물고 저는 이거 보면서 왜 일본하고 비슷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일본과 한국은 많이 가깝구나, 비슷하구나 생각을 해도요. 이게 큰 차별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음식은 약식 동원이라고 합니다. 음식이 약이다. 아까 일본은 음식이 건강에 좋다. 한 발 더 나간 거죠. 보면 음식이 약이답니다. 약을 먹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발효 음식 같은 경우는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좋은 음식이거든요. 이거는 좀 와쇼구에 비해서 한 발 더 나간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또 포인트인데 균형, 밸런스죠. 밸런스. 한국 요리는 맵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담백한 요리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조화가 된 거죠. 밸런스가 되어 있고 비빔밥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요리를 잡동산 요리를 다 섞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균형 잡힌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거는 일본에는 없는 게 아닐까. 썩지만 균형이 있다는 거죠. 썩지만 균형이 있다는 거는 우리 한식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기사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식의 세계라는 거는 한식의 진정한 세계를 위해서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과 어떤 철학적 가치, 다음 주 철학적인 얘기가 또 기대되는 그걸 우리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계인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음식 문화를 전파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역사, 철학, 그 다음에 공동체 정신을 담아내는 문화의 교류 장이다 라는 게 한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처음에 하버드 소개했죠. 하버드 그 CJ 소개했죠. 거기도 제가 그 케이스를 쭉 한번 확인했는데 거기서도 하나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힌트 내주는 방향성을 얻었는데 CJ 제일제당 CJ 푸드의 성공 배경에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현지화 전략이 있었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죠. 그래서 이 코테이션은 그 케이스에 등장하는 그 실무 책임자의 말입니다. We need to localize to go global.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지화가 필요하다. 되게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CJ Food become more open-minded about producing localized product. 이것도 오픈마인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거를 계속 지키려면은 현지화가 안 됩니다. 근데 CJ 푸드는 정말 오픈마인드로 이걸 접근했다라는 게 포인트로 이렇게 코테이션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코테이션인데 제품의 핵심은 건드리면 안 되죠. 핵심은 지키고 현지 소비자의 취향을 수용하는 것이 그런 오픈마인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렌지 치킨, 테리야키 치킨 이게 한국에 없는 거거든요.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만들 수 있고 하지만 정통 한국 음식의 핵심을 유지하고 여전히 한국 음식 전문가를 인하여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표입니다. 이거는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이게 이노베이터가 있고 오벌리 어댑터가 있고 그 다음에 캐즘이라는 게 있고 원리 머저로티 이렇게 나가는데 보통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바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모든 사람은 긴가민가 해요. 그렇지만 이노베이터 가장 먼저 거기에 수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리 어댑터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처음에 긴가민가 안 사요, 사람들. 처음에 이런 분들이 사고 나중에 이제 어떤 캐즘을 넘어야지 더 메인스트림을 하는 거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식의 진정한 과제는 이 표에서 보여주는 이 캐즘, 원리 어댑터에서 원리 머저로트로 가는 캐즘이 있는데 간극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면은 바로 급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식은 이 언저리 어디선가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는 벌써 넘어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식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캐즘을 넘는 것이다. 캐즘을 넘는 것이다. 그러면은 얼리 어댑터의 그 분기점을 넘어서서 회의적인 일반 대중, 얼리 머저러티, 레이트 머저러티까지 확산이 되는 거죠. 그걸 생각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마지막인가 세계적으로 한식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들 인정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정말 패드, 그냥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식이 성장하는 것은 아마도 한류를 등에 업고 있지 않나, 좀 안일하지 않나. 한류를 등에 업고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대로 한류, K-팝이랄지 그런 K-드라마에 길을 말 수는 없는 거죠. 현지화의 바탕을 둔 새로운 음식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먼저고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한류를 활용하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그 한식에 대한 지금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세계인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앞으로 챌린지 되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저희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